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순국 선열분들에 대한 추모를 하는 현충일입니다. 내일부터 금토일 3일간 연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4.5일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영세 소상공인은 4.5일제가 사실 두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매출이 평일에 50%도 안 되는 상황이고 4.5일제가 되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업종에 따라서 다소 엇갈리겠지만 대부분의 내수시장에 종사하는 자영업은 소비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많이 나가시고 국내에서 관광이나 소비 활동을 많이 안 하셔요. 추세가 10년 전만 해도 연휴가 되면 또 휴일이 되면 내수 시장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화폐 가치로 뭐 2조에서 3조 하루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적인 효과죠. 근데 뭐 코로나 이후에는 연휴 기간은 오히려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오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4.5일제.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 GDP가 과연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겠죠.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도 이렇게 건전한 소비, 생산적인 소비는 침체된 내수 시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모닥불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저희 같은 영세 소상공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정 금리가 20%죠. 10년 전에 66%인가 됐다가 40%에서 20%로 내려왔는데요. 저는 법정 금리가 15% 정도까지 더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하 경제가 GDP의 25% 정도 되는 거로 IMF에서 발표가 있었죠. 우리나라 GDP가 2,500조 정도 되죠. 그러면 500조라고 하는 게 지하 경제입니다. 저성장기에는 지하 경제로 인해서 서민들이 더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1금권이나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대출이 안 될 경우 결국은 개인 간의 사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5부, 많으면 7부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지하 경제가 양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법정 금리가 20%를 쓰는 계층은 뭐 신용등급이 한
6등급에서 9등급 사이면 19.9%, 뭐 그렇게 카드 수수료, 현금 서비스를 받아도 그 정도를 거의 법정 수수료 금리까지 내면서 쓰는 겁니다. 금리를 이번에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 내려서 2.5%인데요. 그것은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주는 금리입니다. 거기에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일반 이제 소비자들이 뭐 3.5%, 5% 이렇게 이제 더 금리를 내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법정 금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금리 시대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중고금리 시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법정 금리를 15% 정도로 5% 하향시키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새 정부에 한번 건의 드립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서민들에 도움이 된다. 내수 시장을 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지하 경제를 양성화 시켜야 된다. 현금 영수증 제도로 많이 양성화가 됐어요. 그 금융 실명제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GDP의 25%, 500조라고 하는 지하 경제를 양지로 올려보내서 건전하게 경제에서 스며드는, 그럼으로써 국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제가 참 뭐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어떤 경제 이론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자산시장, 기축통화인 달러가 불안정하고 고금리고,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부채 한도를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경제 지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윤곽을 나타내는 새로운 자산이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이제 한 2,500조로 늘어났어요. 가격이 올라서 2,500조면 우리나라 1년 GDP하고 똑같죠. 시가총액 규모가.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으로 봤을 때 애플 정도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기준 6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애플이 5위 정도 하니까요. 어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됐죠. 주가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 정도로 이제 하나의 자산, AI 기업 정도의 하나의 자산으로 이게 자리매김을 했는데, 월가에서는 어떤 산업 생태계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기업군, 그 정도로 평가를 하지, 전체 산업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자산으로는 보지 않는 거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잖아요. 자신이 암호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다시 또 빼올 수 있는. 그러면 요즘에 암호를 푸는 기술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0과 2를 공존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2년 동안 할 일을 1시간에 해결하는 그 정도의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암호를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언뜻 나와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천적이 될 수 있죠. 양자 컴퓨터가.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가 안정성이 없고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암호가 풀린다면 비트코인 전의 금융 시스템에 있는 어떠한 상품들은 다 풀렸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는 만큼 암호에 관련된 기술도 같이 그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경쟁과 천적 관계로 발전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암호가 뚫린다는 것은 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니까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메타버스라든가 AI 산업에서 암호는 상당히 키워드죠. 중요한 겁니다. 요번에 SK 그 정보 누출 해킹 관련돼서 2,700만 국민의 정보가 통장까지 볼 수 있는 정보가 누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금이 시가총액이 한 2경 5천조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500조니까 금의 시가총액의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규모가 좀 커진 겁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비트코인을 보는 자산으로서의 시각과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성장, 이 부분은 개인의 몫입니다. 현재로서 누구도 단언할 수 없어요. 폐기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단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계층이 세계의 자산가 그룹이 일부 있다. 그러면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크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보는 측면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AI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비트코인은 좋은데 이게 암호가 뚫리면 가치가 없어지는, 양자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자산도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내려가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채권이나 주식을 공매도하러 들어왔느냐, 이거는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사러 들어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2.3%에서 한국은행 0.8%까지 내려왔어요. 0.3%까지 예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그런데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죠. 물론 최근에 어제 그저께 오른 것은 한 1조 원어치 샀더라고요.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느냐, 파느냐, 국매도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잘 보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법정 금리를 5% 내려서 15% 해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요. GDP의 25%가 되는 기아 경제를 양성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 암호가 풀릴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 천적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